새벽 빗속에서 우연히 동승한 퀵서비스 기사의 단말기 화면. 그곳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유성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연인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옆자리 청년의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통장엔 단 한 건의 송금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12년 동안 익명으로 후원했던 걸까요? 30년의 공백, 한 사람의 헌신, 그리고 뒤늦게 마주한 진실. 분노와 책임, 그리고 복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칠성시장 폐장 직전이었습니다. 국밥집 셔터를 내리던 유성호는 가방을 확인했어요. 상인의 회계 서류와 현금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벽 첫 차로 가야 하는데 유성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세무사무소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골목에 물이 고였어요. 유성호는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호출이 지연됐어요. 배차 안 되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박재은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북구세무서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저도 새벽 배송 나가는데요. 태워드릴까요? 유성호는 망설였습니다. 박재은이 웃었어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거든요. 빈 차보단 낫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짐 제가 들게요. 박재은이 가방을 받았습니다. 유성호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어요. 상인의 금고 열쇠, 매입전표, 봉인 스티커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의서 사본도 넣었나? 중얼거리며 봉투를 흔들어 봤습니다. 서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트럭 적재함에 국밥 육수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재은이 레치 스트랩을 조였어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조심스럽네요. 이 일 오래 했습니다. 박재은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유성호는 올라탔어요. 차 안이 깔끔했습니다. 경로는 북구세무서 먼저, 그 다음 은행 야간 입금기 순서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빗소리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박재은이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비췄습니다. 박재은의 단말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대시보드 거치대에 고정된 화면이었습니다. 유성호는 우연히 화면을 봤습니다. 호출자 이름이 떴어요. 엄마의 전화. 유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굳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아. 그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8개월 동안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 연인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꺼둘게요. 박재은이 단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하지만 유성호는 이미 봤습니다. 명확하게요. 괜찮습니다. 유성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재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트럭이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빗물이 바퀴에 튀었어요.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성호는 옆자리 박재은을 힐끗 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어요.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선아와 헤어진 건 1995년 가을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건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임신했다면 출생은 1996년이나 1997년이었겠죠. 유성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재은의 나이대가 정확히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어요. 단말기 화면에 생일 일부가 표시됐던 게 기억났습니다. 9월이었어요. 유성호는 손을 쥐었습니다. 백미러에 박재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옆 얼굴을 비췄어요. 코선이 보였습니다. 곱게 뻗은 콧대였어요. 턱선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진 윤곽이었죠. 유성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군대 시절 사진이었어요. 닮았습니다. 확실히 닮았어요. 북구세무서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0분쯤요. 알겠습니다. 유성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 불빛이 흐려졌습니다. 확인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일, 출생지, 거주지, 어머니 직업. 이것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유성호는 머릿속으로 메모했습니다. 핵심 검증 항목이었어요. 하나씩 체크할 목록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 등이 깜빡였습니다. 위치 로그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유성호는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도착하면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립적으로요. 신중하게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히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김이 서렸어요. 박재은이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습기 때문에요. 금방 나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유성호는 뒷좌석 포켓을 봤습니다. 영수증 다발이 꽂혀 있었어요. 보험갱신서도 보였습니다. 서류 모서리에 생년월 표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996년 9월이었어요. 유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량 등록일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력기간 표기와 대조하니 추정치가 좁혀졌어요.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였습니다. 박 기사님은 이 일 오래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요. 그렇군요. 유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은이 말을 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일찍 시작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경유지 목록이 떴어요. 칠성동 성당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유성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성당이었어요. 종교 기반 지원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체크 표시를 남겼어요. 박재은의 휴대폰 케이스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 케이스였어요. 안쪽에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트럭이 흔들리며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유성호 쪽으로 굴러왔어요. 아, 떨어졌네요. 유성호가 종이를 집었습니다. 카드 전표 조각이었어요. 희미하게 수학학원 글자가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을게요. 박재은이 손을 뻗었습니다. 유성호는 전표를 돌려줬어요. 학원비였습니다. 어머니가 교육비를 냈다는 뜻이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성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떠올렸어요. 이선아에게 보낸 송금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유성호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유성호는 심호흡했어요. 상인의 감사장부가 떠올랐습니다. 익명 기부금 수취 목록이었어요. 특정 분식집 상호가 있었습니다. 선화분식. 이선아의 이름이 들어간 가게였어요. 그 가게에 익명 기부금이 들어갔었습니다. 박 기사님 어머니 뭐 하세요? 분식집 하십니다. 유성호의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분식집을요? 예. 선화분식이에요. 혼자 운영하시거든요. 칠성시장 쪽입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상인의 일보다 보니까요. 유성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박재은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18분 남았습니다.
예. 유성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도착하면 상인회 간사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익명 후원 내역 엑셀을 요청해야 했어요.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했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박재은은 집중해서 운전했어요. 의심이 통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표본이 늘어날수록 확신이 높아졌어요. 친연성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유성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거세졌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무지도 아니었어요. 확인 회피였습니다. 그 공백이 문제였습니다. 유성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세무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서 접수 창구였습니다. 유성호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호는 휴게 테이블로 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인회 간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익명 기부금 요약표 좀 보내주세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유성호는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시트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2년 전부터 기록이 시작됐어요. 비정기 입금이었습니다. 금액도 매번 달랐어요. 수취 계좌 주인은 선화분식이었습니다. 유성호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입금 창구 항목을 봤습니다. 칠성시장 공동관리 사무실 옆 야간 금고였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창구였습니다. 전표 비고란에 약자가 표기돼 있었습니다. G, D, S였어요. 매번 같은 약자였습니다. 유성호는 멈췄습니다. G, D, S를 되뇌었어요. 고동수, 시장 경비반장이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유성호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고동수 반장이 익명으로 후원했던 거였습니다. 12년 동안요. 입금 시작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박재은의 나이로 계산하면 중학교 진학 직전이었어요. 유성호는 고동수 반장을 떠올렸습니다. 상인 피해보전 조례를 만들었던 분이었어요. 자신과 이선아의 분쟁 때 중재자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요. 고동수 반장님 유족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번호가 전송됐어요. 감사합니다. 유성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족에게 바로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후원자 정체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공개 절차는 마지막이었습니다. 3단계 우선순위였습니다. 유성호는 메모했어요. CCTV 과거 열람도 필요했습니다. 상인의 명의로 요청해야 했어요. 백업 자료였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물 한 개가 유리창에 어렸어요. 유성호는 일어났습니다. 박재은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습니까? 예. 은행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다음은 은행 야간 입금기죠. 맞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빗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갔어요. 유성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물 한 개가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전환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후원자 실체가 규명됐어요. 다음 단계는 정면 확인이었습니다. 유성호는 심호흡했습니다. 손을 펴고 쥐기를 반복했어요. 트럭이 은행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당 주차장이었습니다. 박재은이 잠시 볼일을 보러 들어갔어요. 유성호는 차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인의 기록을 검색했어요. 고동수 반장 유족 연락처가 떴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성호입니다. 상인회에서 일했었어요. 아, 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반장님 유품 중에 기부전표가 있을까요? 기부전표요? 예.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요. 유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료 정리 중인데요. 전표 묶음이랑 메모 노트가 있긴 합니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성호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유족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세요. 보여드리죠.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성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박재은이 돌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은행 가시죠. 예.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은행에서 입금을 마쳤어요. 유성호는 박재은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예. 유성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유족 댁으로 향했어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족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리하셨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호는 묶음을 열었습니다. 전표가 맨 위에 있었어요. 선화분식 입금 전표였습니다. 익명 체크박스에 표시가 돼 있었어요. 야간 금고 투입 기록 스탬프도 찍혀 있었습니다. 매월 반복됐습니다. 금액은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어요. 메모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떨린 글씨였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96년 봄. 상인회 내 갈등. 단독 양육 결정. 시장 공동체가 보호해야 한다. 유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동수 반장이 목격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촬영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유성호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얼굴과 개인정보는 가렸어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이어가세요. 그러겠습니다. 유성호는 유족 댁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선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중하게 작성했어요. 선아 씨. 유성호입니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30분 후에 왔습니다. 저녁에 가게로 오세요. 비혼잡 시간대로요. 알겠습니다. 유성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과문을 써야 했습니다. 상인의 공식 사과문도 준비해야 했어요. 지원기금 신설안도 필요했습니다. 유성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상인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유성호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부모 실직 상인 지원기금 신설 안건입니다. 회원들이 자료를 봤습니다. 유성호가 설명을 이었어요. 연말 대목 추가 수익의 2%를 적립합니다. 공용 창고 임대 수익 일부도 전용하고요. 기부금 매칭은요. 외부 기부금과 동일 금액을 상인회가 추가 지원합니다.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첫 지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선화분식입니다. 노후 설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가결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유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개인 재산은 분리 유지합니다. 지원은 상인의 절차로만 집행하고요. 투명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유성우는 회의록을 정리했어요. 과거 분쟁 경위, 익명 후원 사실, 고인의 공로를 객관적으로 적었습니다. 박재은에 대해서는 별도로 메모했습니다. 친연관계 검증 지연, 정서적 충격 최소화, 자발적 결정 존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사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과문이 먼저였습니다. 30년의 공백, 확인 회피, 책임 부재를 적었어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상인의 공식 사과문도 작성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 제도적 지원, 재발 방지 계획을 담았어요. 지원기금 신설안도 완성했습니다. 선화분식 설비 개선 항목을 상세하게 적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서 CCTV 열람 신청을 했어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시간대는 고동수 반장의 야간 금고 투입 시간이었어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야간 금고 앞이었어요. 고동수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전표를 투입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G, D, S 표기가 보였습니다. 체형과 동선이 일치했어요. 유성우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증빙 자료에 추가했어요. 유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패 수여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공로를 기리겠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성우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절차 문서와 근거 자료가 채워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선화분식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유성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과문, 지원기금 결의문, 증빙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에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선화분식 좌석 3번이었습니다. 유성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이선아가 앞치마를 벗고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네요. 이선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유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개인 사과문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선아가 받았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30년의 부재, 확인 지연, 책임 회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금 와서요. 늦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선아는 사과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성우가 두 번째 서류를 밀었어요. 상인의 공식 사과문입니다. 공동체 책임과 지원 계획이 담겼습니다. 상인회가 뭘 제도로 바로잡겠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원기금 결의문입니다. 선화분식 설비 개선이 첫 대상입니다. 이선아가 서류를 받습니다. 후드, 화구 교체, 배수라인 보수, 좌석 교체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필요 없어요. 상인의 절차입니다. 개인 지원이 아닙니다. 유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선아는 침묵했어요. 네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익명 후원 전표 사본입니다. 이선아가 받았습니다. 전표를 하나씩 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고동수 경비반장님이었습니다. 반장님이요? 예. 12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유성우가 메모노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선아가 화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장님, 저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이선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성우는 말을 이었어요. 영상 캡처입니다.
CCTV에 찍힌 거예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고동수 반장이 야간 금고에 전표를 투입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선아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은이는 모르죠. 예. 아직 모릅니다. 말하지 마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성호가 말했습니다. 이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친연성 검증은요. 보호자와 기사 씨의 자발적 동의 후에 하겠습니다. 강요 안 하시죠? 절대 안 합니다. 이선아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지원기금 결의문이었어요. 설비 개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의 절차로요.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선아가 마지막 서류를 집었습니다. 공식 사과문이었어요. 이거 게시하는 거예요. 예. 상인의 채널에 올립니다. 신문에도요. 지역 신문에 실립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성호가 봉투를 꺼냈어요. 고동수 반장님 감사패 계획서입니다. 장학금 명칭은 동수장학입니다. 유족분들은 아세요? 예. 승낙받았습니다. 이선아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반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어요. 설비 개선 언제 시작하죠? 다음 주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아가 일어났습니다. 유성호도 일어났어요. 공개 절차 투명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아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유성호는 가게를 나섰어요. 골목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성호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비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선화분식 주방에 새 후드가 설치됐어요. 화구도 교체됐습니다. 동선이 좋아졌네요. 이선아가 조리대를 만졌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움직임이 편해졌습니다. 배수 라인도 보수됐습니다. 물이 잘 빠지겠어요. 좌석도 새 걸로 바꿨고요. 이선아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재은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가게 좋아졌네요. 상인회에서 해줬어. 박재은이 주방을 봤습니다. 유성호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유 사장님. 오셨어요. 설비 확인하러 왔습니다. 유성호가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후드, 화구, 배수 라인을 하나씩 봤어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재은아, 배송 루트 바꿨다며? 예. 최적화했어요. 야간 운행은요? 줄였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니까요. 이선아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박재은이 웃었어요. 국밥집 매출은 어때요? 이선아가 유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회전율이 올랐습니다. 다행이네요. 상인의 감사 업무도 이중검수로 바꿨고요. 안전하겠어요. 세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장날 풍경이 보였어요. 장학금 공고 나갔어요. 유성호가 말했습니다. 이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벌써요? 예. 첫 기수 선발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상인 자녀, 한부모 가정, 중도 퇴학 위험군입니다. 좋네요. 박재은이 물을 따랐습니다. 이선아가 마셨어요. CCTV 자료는 어떻게 하죠? 6개월 후 비식별 처리합니다. 동해 철회하시면 즉시 삭제하고요. 알겠습니다. 유성호가 달력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패 전달식 있습니다. 참석해야죠. 임시 캐노피 아래서 간소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아가 웃었습니다.
유성호도 웃었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선아가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분식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이선아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박재은과 유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봐요. 예. 조심히 가세요.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에 햇살이 따뜻했어요. 부대 사업자 등록 어때요? 다음 주 완료됩니다. 시장 상점들이랑 계약은요? 진행 중입니다. 유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은이 트럭에 올랐어요. 수고하세요. 유 사장님도요. 트럭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유성호는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가게 외벽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원 내역 고지였어요. 장학금 안내 포스터도 붙었습니다. 유성호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동수장학. 고동수 반장의 이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상인회 정관 개정 회의였어요. 유성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부모 실직 상인 지원 기금 정기 적립 조항 편입 안건입니다. 찬성합니다. 회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통과됐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유성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유성호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선화분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간판 하단에 부재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었어요. 간판 바뀌었네요. 유성호가 말했습니다. 이선아가 웃었어요. 역사는 유지하고 싶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박재은이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부대 사업자 등록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시장 상점들이랑 정기 계약도 체결했고요. 잘 됐네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선아가 차를 따랐어요. 장학금 운용위원회 어때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제안했고요. 투명하게 하시는 거죠? 예. 유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선아가 말을 이었어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결과는요? 괜찮대요. 다행입니다. 설비 유지보수도 정기화했고요. 안정적이겠네요. 박재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락 왔어요. 모범 사례로 소개한대요. 그래요. 야간 금고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네요. 유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아가 웃었어요. 공개 사과가 효과 있었네요. 복구도 가시적이었고요. 제도화까지 됐죠. 세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풍경이 보였어요. 통쾌했어요. 이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성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느낌이었습니다. 실질적 변화니까요. 박재은이 말했습니다. 이선아가 아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과거는 지났어. 현재를 살아야죠. 유성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 점심 계속할까요? 좋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덕분입니다. 이선아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유성호와 박재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예. 조심히 가세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박재은이 먼저 나갔어요. 유성호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선아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유성호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에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시장 공용 좌석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떡볶이 나왔습니다. 이선아가 접시를 놓았습니다. 김이 올랐어요. 맛있겠네요. 유성우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박재은도 먹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오가며 인사했어요. 동수장학 선발 끝났어요. 유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선아가 물었어요.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좋네요. 전달식은 다음 달입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박재은이 물을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잔을 들었어요. 배송일 어때? 순조롭습니다. 계약 건수도 늘었고요. 조심히 해. 예. 어머니. 이선아가 웃었습니다. 유성우도 웃었어요. 국밥집은요? 안정적입니다. 단골도 늘었고요.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매주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요. 저도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죠. 유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선택이에요. 시장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어요. 장 보러 가볼까요? 같이 가요.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시장을 걸었어요. 과일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생선 가게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사과 살까요? 좋아요. 이선아가 사과를 골랐습니다. 박재은이 봉지를 들었어요. 제가 들게요. 고마워. 세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헤어지죠. 예. 다음 주에 봐요. 조심히 가세요. 박재은이 먼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이선아와 유성우가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이선아가 말했습니다. 유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과거는 지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자의 길로 갔어요. 유성우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선아는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선화분식 그리고 가족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볶이 하나요? 금방 나갑니다. 이선아는 떡을 썰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고추장을 풀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제도로 바뀌었어요. 공개 사과가 있었고 복구가 있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어요. 실질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토요일 점심이 기다려졌습니다. 세 사람의 시간이요. 선택의 동행이었습니다. 이선아는 떡볶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님에게 내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가게 안에 김이 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복원된 일상 위에서요. 제도적 안전망 위에서요. 그렇게 세 사람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